네, 뭐 시장 상황에 맞게 풀어드리다 보니까 계속 그 집에 머무는 재택 이런 개념이죠.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강화되고 있어서 음식료도 중요한 부분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뎁스 있게 깊이 있게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기업도 한번 알아보고요. 압축 전략이 있다고 하니까 들어봅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김정욱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타이틀은 음식료 3분기에는 압축이 필요하다 이러는 주제인데 압축이라면 이런 압축은 아니겠고 종목의 압축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주요 음식료 업체들 2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가 좀 상회됐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호실적을 나타낸 배경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음식료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요는 매우 견조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내식 코로나 이슈가 좀 장기화되면서 내식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집에서 뭐 맞습니다. 네. 예. 가정 내 수요가 늘어났고 더불어서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마케팅, 판촉비는 많이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2분기 호실적의 배경이 됐는데 종목별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먼저 대형주인 CJ 제일제당 2분기 서프라이즈 배경에는 국내 가공식품, 해외 가공식품 호조가 더해졌습니다. 해외에서는 18년도 인수했던 이제 슈안스, 미국의 가공식품 업체인데요. 매출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의 가공식품 구매 특징은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드시지 않던 브랜드까지 구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면서 슈안스 같은 세컨티어 업체들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 네. 효과가 반영이 됐고요. 하이트진로도 뭐 전년도 100억, 예, 올해는 2분기 때 500억 정도의 거의 뭐 5배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주류는 네. 오히려 회식이나 모임이 적어졌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왔네요. 견조한 가정 내 수요가 있었습니다. 아, 가정네.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B2B 비중이 이제 높은 산업군인데 이번에는 이제 B2C 비중이 올라가면서 3, 4, 5월까지 해서 6월까지 가정용 수요가 뒷받침이 돼줬고요. 마찬가지로 마케팅비를 작년에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사 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예.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 네. 쪽도 볼까요? 라면 쪽도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라면 같은 경우도 농심 뭐 400억을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뭐 3배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요. 농심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분기 때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 좋았죠. 그때는 네. 뭐 짜파구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신제품, 이제 기존의 브랜드 파워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2분기 때는 역시 해외 쪽이 좋았습니다. 미국, 뭐 일본, 중국 등 해서 대부분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나오면서 라면도 2분기 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가공식품이나 이제 뭐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공산품이니까 우리 또 안전하고 깨끗하니까 네. 우리의 그것들을 많이 해외에서 찾아줬군요. 네. 뭐 속보 하나 나왔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동결했다고. 네. 네. 이렇게 그냥 속보 정도니까 뭐 동결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 하여튼 일단 자막에 나갈 겁니다. 기준금리 0.5%로 동결. 자, 오리온도 간단히 짚어드릴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갔는데 1분기 때 중국 경쟁사들이 셧다운이 있으면서 오리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었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오리온이 이제 중국 내에서 매대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다행히도 2분기, 3분기까지도 확보된 매대가 유지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매대가 증가한 효과로서 매출 성장이 크게 나왔고요. 매대라는 건 뭡니까? 네, 이제 뭐 마트에서 이제 상품이 진열된 칸을 말씀드리는 매장 겁니다. 진열 때. 네.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들도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와 주면서 호실적을 내고 있고 중국 내에서는 그 코로나 이슈에 더불어 코로나 이슈 때 제과 제품들이 이제 식품의 대체 성격이 부각됐습니다. 파이라든지 스낵 같은 제품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호실적 견인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집에 자꾸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뭘 찾게 되더라고요. 뭐 주섬주섬 맞습니다. 군것질도 그렇고 이제 또 자꾸 살은 찌는데 큰일입니다. 자, 근데 기업들이 식품 기업들이 네.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에 나왔는데 네. 주가는 오히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부침이 있어서 휘어버렸어요. 네.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상대적으로 음식료가 좀 강세를 보였던 장이기도 했고요. 네.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음식료 전체가 한 7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주가 연초 상승률이.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코스피를 많이 아웃한 상황입니다. 음식료가. 그러다 보니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았다고 좀 보이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1년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고민, 상반기 너무 좋았다. 이 부분은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 1분기, 2분기에도 매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1분기, 2분기 호실적 인정하지만 그럼 3, 4분기 때는 그로스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좀 조정기에 들어올 때 먼저 좀 수익이 났던 음식료를 좀 먼저 매도했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3분기의 실적은 어떻게 가늠이 되는지 3분기 판가름에 주된 모멘텀 이런 네. 것들 파악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1분기, 2분기 때 코로나 이슈로 좋았던 부분이 반짝 효과였다면 3, 4분기 때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품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라면이나 뭐 통조림 같은 음식들 이런 제품들은 신제품은 아닌 거죠. 네, 일시적으로 1, 2분기 때 수요가 급증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코로나 이슈가 좀 장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내식이 증가하는 부분은 있지만 1, 2분기 때 신제품으로 대응했던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난번 방송 때도 나와서 제가 QA 시대 수량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네, 그때 국내 시장에서 제한된 수요 이 안에서 어떻게 수량을 키워갈 수 있을까? 결국 신제품이라는 거죠. 네. 하이트질로 더불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주류라는 부분 코로나 이슈에 있어서 뭐 피해, 뭐 수혜 나눠서 볼 수 있지만 진로, 테라라는 신제품이 계속적으로 MS를 게이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HMR 쪽에서 꾸준히 신제품을 내주면서 분기 단위로도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 18년도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이제 진천 공장, 대규모 공장이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오히려 피해가 좀 우려가 됐었는데 반대로 수요가 급증해주면서 진천 공장 나오는 신제품들의 판매가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요. 가동률은 거의 80% 가까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비용 부담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신제품으로 대응한 기업들은 올해 3분기, 4분기에도 그로스가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내년 1, 2분기까지 가서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이 3분기와 4분기 또는 내년까지 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뭐 최근에 다 일련의 그 이슈를 아시겠지만 다음 달에 추석도 다가오고 네. 이 원재료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뭐 네, 채소값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지금 네. 자영업 하시는 그 식당 분들 여쭤보면 난리잖아요. 뭐 네. 2배, 3배 막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식품 가공 업체도 분명히 원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중국산 중국도 지금은 뭐 홍수 때문에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뜨면은 사실 그걸 판매 가격에 전이시킬 수 있느냐 네. 이 퀘션이 들거든요. 궁금증. 그러면 실적이 조금 슬로우해지겠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양으로 많이 먹으면은 뭐 맞습니다. 건드러낼 수는 있겠지만 원재료 가격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네. 국내 식품업체들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 부과 품목, 그다음에 서민 필수 품목, 마지막으로는 경기 소비재 성격의 식품들 이렇게 네. 세 개로 나눠서 기호식품 이런 거. 맞습니다. 정부 세금 부과 품목은 주류, 담배 이런 거겠죠. 네, 정부 기재부와의 사실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독자적으로 기업이 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 서민 필수 품목, 뭐 다시다, 장류 또는 이제 라면 같은 제품들. 아. 네, 이런 부분들은 꼭 뭐 정부의 압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이제 소비자라든지 이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호식품으로 들어가는 뭐 제과, 그다음에 이제 음료, 빙과 이런 제품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맞습니다. 이건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이진 않죠. 그래서 가격 인상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아. 예. 근데 다만 최근에 가격 환경이 2011년 급격한 가격 인상 이후에 최근 들어서 가격 인상 많이 좀 둔화가 됐거든요. 네. 네. 수요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예, 그렇죠. 가격을 인상했을 때 얼마나 좀 수요 충격이 올 수 있냐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고 주요 원재료 중에 농산물 가격은 급등락이 있었지만 사실 국제 곡물 가격은 장기간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원재료 비중으로 본다면은 국제 곡물 가격이 한 50% 정도, 국내 농산물의 50% 정도 차지할 텐데 상대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은 지금 장기 하향 안정화된 부분, 이 부분은 국내에서는 좀 기상이변 상황이 있었지만 글로벌리 채소나 봤을 이런 때 것들은. 맞습니다. 네. 글로벌리 봤을 때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같은 필수 이제 원재료들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예. 년 동안 떨어졌어요. 몇 년 네, 동안. 지금 거의 2012년 이후로 계속한 하락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15년도에 조금 살짝 반등이지만 맞습니다. 그건 뭐큰 트렌드에서는 가격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추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예. 15년도에 일시적인 원당의 급등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뭐 올해도 뉴스들 계속 들으시겠지만 뭐 엘니뇨나 라니냐 이런
글로벌적인 기상이변 이슈는 제한적이고요. 공급 자체가 워낙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국제곡물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돼 있다라는 게 네. 가격 인상을 좀 누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고요. 네.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쌀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상의 장기 계약도 있는 상황이고 예. 한 2, 3개월 걸쳐서 레깅 좀 반영될 텐데 지금은 그 판매량으로서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업체들은 판촉비 절감을 통해서 좀 수익을 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원재료 가격 일부 채소값만 조금 많이 이상했던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네. 거 추석 물가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는 가공업체들의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에 관해서는 이건 외부 변수죠. 네, 그렇죠.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나 또는 없을 때나 상관없이 무시하고 실적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로 압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국내 업체들은 코로나 이슈에 따른 수혜나 피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 쪽까지 모멘텀이 있느냐 또는 시장 내에서 MS를 바꾸는 좀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쪽을 본다라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CJ 제일당이 있겠죠. 네, 쉬안스 같은 해외 기업을 인수한 사례 또는 이제 풀무원 같은 기업도 해외 쪽에서 예,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가공식품, 두부 제품들 판매를 하면서 해외 매출 성장을 20%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오히려 좀 해외 쪽에 포커싱을 해본다면 라면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좋았던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외에서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플러스 될 수 있겠죠. 예. 더불어서 이제 삼양식품 같은 불닭볶음면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불닭볶음면 제품이 판매가 30% 이상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렇게 꾸준히 해외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도 점유율 측면에서는 소주, 맥주, MS 개인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외 모멘텀은 적습니다. 하지만 소주 같은 제품들은 해외에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내에서 MS 개인이, 2차적으로는 해외에서의 수출 성장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소주. 요즘 술도 참 먹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식도 세정. 네. 하여튼 뭐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네요. 근데 이제 비대면 언택트 이게 뭐 방역이 강화하면은 학교 급식 네. 그리고 또 뭐 직장 내 이제 구내 사내 식당 네. 여기 또 뷔페도 요즘에 이제 그 약간 위험 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네.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네. 결론은 지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식품 업체 중에서 탑픽 2가지 네. 종목 정도만 압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자재 한번 좀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1분기 실적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면서 많이 네. 부진했고요.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은 소폭의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이마저도 전년 대비해서는 큰 폭의 감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우리가 이제 QOQ, 그러니까 분기 단위의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가 다시 강화되면서 네, 학교 급식 또는 이제 컨센션 연회장 그런 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체 급식까지 재택근무가 강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이 좀 3분기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대비 3분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부분이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식재료 유통업체들은. 어. 네, 마지막으로 토픽 정리해드리면 먼저 CJ 제일제당 네, 말씀드렸던 2분기 서프라이즈 이후에 주가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좀 매수 타이밍에 접근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내년도 기준으로도 PER 10배 내외로서 해외 쪽이 고성장하는 식품업체 치고는 너무 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말씀드린 이제 슈안스 같은 부분은 이게 일시적일 수 있냐?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냉동식품에 대한 침투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가공식품의 구조적인 성장, 해외 쪽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탑픽 종목은 하이트진로 추천드립니다. 2분기 실적 하이트진로. 발표. 예. 하이트진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예.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니즈와 또 코로나 이슈가 강해지면서 3분기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 코로나 이슈는 오히려 주류 업체한테는 점유율을 올리는 업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테라를 출시하면서 시장에서의 MS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네. 올해 신제품을 출시한 제품들이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트진로가 작년에 출시해서 브랜드가 자리 잡은 제품들이 계속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올해 뭐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다 취소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들어와서 이 경쟁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가능성이 적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추세가 강해지는 하이트진로 MSK닝은 여전히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뭐 하여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뭐 상황이 그래서 술 한 잔도 생각나실 텐데 과음은 아니고 적당히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이트진로 관심기업 그리고 또 CJ 제일제당 안주로는 이제 군만두 네.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네. 네. 식품 업체 전반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한번 이것저것 들어봤고요. 돈 말씀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김정욱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